맑은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별 수천 개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 별 하나하나마다 행성이 딸려 있고 그 중에는 우리 상식으로는 도저히 존재할 수 없는 것들이 숨어 있죠. 자기 별에게 산채로 잡아먹히는 행성, 석탄보다 색감해서 빛을 통째로 삼켜버리는 행성, 하늘에서 돌덩이가 비처럼 쏟아지는 행성까지 말입니다. 천문학자들이 이들을 처음 발견했을 때 다들 망원경이 고장났다고 의심했을 정도였죠. 이 모든 게 공상과학이 아니라 실제로 확인된 진짜 세계입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만나볼 곳은 이미 죽어가고 있는데 아직 숨이 다 끊기지 않은 행성입니다. 지구에서 1400광년 떨어진 이 행성의 이름은 WBSP-12b인데 목성처럼 거대한 가스덩어리 행성이죠. 원래 이런 행성은 별에서 멀찍이 떨어져 도는 게 보통인데 이 녀석은 겁도 없이 자기 별에 바짝 붙어버렸습니다. 얼마나 가까운지 이 행성에서의 1년이 지구 시간으로 겨우 1.1일밖에 안 됩니다. 우리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꼬박 1년이 걸리는 걸 생각하면 그야말로 미친 듯이 빠른 속도죠. 하루 조금 넘는 시간에 별을 한 바퀴 도는 셈입니다. 이렇게 가까이 붙으면 별의 중력이 단순히 행성을 데우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아예 행성의 모양을 통째로 일그러뜨려 버리죠. WBSP-12b는 별에 잡아당기는 힘이 어찌나 센지 더 이상 동그란 공 모양이 아닙니다. 한쪽은 별 쪽으로 불룩 튀어나오고 다른 쪽은 길게 늘어난 마치 달걀 같은 모양으로 짜부라져 있거든요.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극단적인 행성조차 이 정도로 짓눌리는 일은 결코 겪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별이 행성의 모양만 바꾸는 게 아니라 아예 조금씩 뜯어먹고 있거든요. WBSP-12b의 위쪽 대기가 별의 중력과 열에 계속 벗겨지면서 시뻘겋게 달궈진 가스가 되어 별 쪽으로 끊임없이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이 장면을 직접 관측하기도 했죠. 행성이 우주로 서서히 피를 흘리듯 흩어지는 모습을 말이에요. 이 행성은 100만 년마다 지구 몇 개 분량의 질량을 잃어버리는데 앞으로 약 1000만 년 뒤면 완전히 사라져 흔적조차 남지 않게 됩니다. 우주적 시간으로 보면 그야말로 눈 깜짝할 사이에 통째로 지워지는 셈이죠. 한때는 평범한 가스 행성이었을 녀석이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린 거죠. 빠져나갈 길 없는 궤도에 갇힌 채 그 궤도가 곧 아주 느리고 확실한 사형 선고인 셈입니다. 천문학에는 아주 당연하게 여겨지는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별은 뜨겁고 행성은 그에 비하면 차갑다는 거죠. 우리 태양만 해도 표면 온도가 500도쯤 되는데 적당한 거리에서 도는 행성은 그 열을 조금 받아 데워질 뿐입니다. 아무리 뜨거운 행성이라도 별보다 뜨거울 수는 없다는 게 상식이었죠. 그런데 이 상식을 완전히 박살낸 행성이 있습니다. 지구에서 60-70광년 떨어진 K1T9b라는 행성이에요. 이 가스 행성은 낮은 쪽 표면 온도가 무려 300도가 넘습니다. 놀랍게도 이건 우리 은하에 있는 별의 약 80%보다 더 뜨거운 온도죠. 그러니까 웬만한 별들보다 더 뜨거운 행성인 겁니다. 이 행성이 도는 별 자체가 유난히 뜨겁고 젊은 청백색 별인데 행성이 처할 수 있는 가장 격렬한 환경 중 하나죠. 이글거리는 용광로 바로 옆에 매달려 있는 것과 다름없는 셈입니다. KLT9b는 이 별을 겨우 1.5일 만에 한 바퀴 도는데 마치 한쪽 뺨만 난로불에 댄 것처럼 한쪽 면만 별을 향한 채 고정돼 있죠. 그 면은 자외선과 X선을 쉴 새 없이 뒤집었습니다. 400-300도쯤 되면 다른 행성 대기에서는 결코 일어나지 않는 일이 벌어집니다. 물질을 이루는 분자가 아예 버티질 못하거든요. 복잡한 분자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분자가 그렇습니다. 이 열은 원자들을 묶어주는 결합마저 끊어버려서 물이든 이산화탄소든 수소든 죄다 산산이 뜯어놓죠. 남는 건 아무 구조도 없이 흩어진 낱개 원자들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곳에 간다면 불에 타는 게 아니에요. 무언가 벌어졌다는 걸 느끼기도 전에 몸이 원자 단위로 분해돼 버리는 겁니다. 게다가 이 행성 역시 별의 강렬한 빛에 대기가 한 겹 한 겹 벗겨지고 있어서 몇 억 년 뒤면 별 곁에 덩그러니 남은 핵, 그러니까
한때 세계였던 것에 재만 남게 될지도 모릅니다. 저 멀리서 바라보면 다음에 소개할 이 행성은 무척이나 아름답습니다. 우주에서 본 지구처럼 깊고 선명한 코발트빛 파란색을 띠거든요. 바다와 대기, 그리고 생명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파란색이죠. 이 행성을 망원경으로 처음 본 사람이라면 저기엔 생명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부터 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직감은 완전히 틀렸어요. 지구에서 64광년 떨어진 이 H182977733b는 겉모습이 얼마나 사람을 속이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행성이거든요. 그 파란색은 바다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대기 곳곳에 떠다니는 규산염 알갱이, 그러니까 아주 작은 유리 조각들이 만들어내는 색이죠. 이 알갱이들이 파란빛을 흩뿌리는 원리가 지구 하늘에서 물방울이 빛을 흩뿌려 하늘을 파랗게 만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색은 같지만 원인은 전혀 다르고 그 결과는 비교도 안 되게 치명적이에요. 이 유리 알갱이들이 대기 속에 얌전히 떠있기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무시무시한 바람에 실려 사방으로 날아다닙니다. HD829977733b의 바람은 시속 8700km에 이릅니다. 소리보다 7배나 빠른 속도죠. 지구에서 기록된 가장 빠른 바람이 시속 400km 정도였는데 이 행성의 바람은 그보다 20배 넘게 빠릅니다. 그리고 그 바람이 유리 조각을 옆으로 실어 나르면서 결코 멈추지 않는 영원한 폭풍을 일으키죠. 그러니까 이 행성 전체를 뒤덮은 건 옆에서 쏟아지는 유리 폭풍인 셈입니다. 표면 온도가 1000도쯤이라 애초에 서 있을 수도 없지만 설령 그럴 수 있다 해도 그 유리는 비처럼 내리지 않아요. 초음 속으로 옆에서 날아와 살을 갈갈이 찢어 놓을 겁니다. 알갱이 자체는 작지만 그 무시무시한 속도가 모든 걸 좌우하는 거죠. 아름다운 파란색으로 자신을 소개했지만 알고 보니 들어오는 모든 걸 파괴하는 세계였던 셈입니다. 이번엔 사실상 눈에 보이지도 않는 행성입니다. 지구에서 750광년 떨어진 트레이스 EB인데 멀어서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빛을 거의 다 삼켜버려서 안 보이는 거죠. 이 행성에 닿는 햇빛의 99.9%가 그냥 사라져버립니다. 행성이 빛을 통째로 집어삼키고 아무것도 되돌려주지 않는 거예요. 비교하자면 지구에서 가장 검은 물질 중 하나인 석탄도 빛의 5%는 반사합니다. 검은색 물감조차 4%는 튕겨내죠. 그런데 이 행성은 1%도 반사하지 못합니다. 나사가 영원한 밤의 행성이라 부를 만큼 우리가 아는 그 무엇보다도 새까만 세계인 겁니다. 석탄을 거울처럼 보이게 만들 정도로 검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행성을 더 섬뜩하게 만드는 게 있습니다. 트레이스 EB는 별에 워낙 가까이 붙어 2.5일 만에 한 바퀴를 도는데 그래서 엄청난 양의 별 에너지를 끊임없이 얻어맞고 있거든요. 에너지는 잔뜩 들어오는데 빠져나가는 건 거의 없죠. 그 결과 완전한 어둠에 잠긴 세계가 그럼에도 희미하게 빛을 냅니다. 얻어맞은 열이 낮은 쪽에서 1000도까지 오르고 그 온도에서 행성이 아주 흐릿한 붉은 빛을 스스로 뿜어내는 거죠. 반사된 빛이 아니라 제 몸에서 우러나온 열의 빛입니다. 마치 불이 꺼진 뒤에도 오래도록 남아 붉게 타는 인걸불처럼요. 사실 과학자들도 이 행성이 왜 이렇게까지 새까만지 아직 완전히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대기 속 어떤 화학물질이 빛을 빨아들이는 걸로 짐작만 할 뿐, 이 정도의 흡수는 어떤 모형으로도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극단적인 열과 완전한 어둠이 한 몸에 공존하는 기묘한 세계인 겁니다. 지구의 날씨 대부분은 딱 한 가지 물질이 세 가지 상태를 오가며 만들어집니다. 물이 바다에서 증발해 하늘로 올라가고 구름이 됐다가 비로 내려 다시 바다로 흐르는 거죠. 이 물의 순환이 지구를 살만한 곳으로 만드는 근본 원리입니다. 그런데 다음 행성에도 이런 순환이 있어요. 다만 물이 아니라는 게 문제죠. 지구에서 200광년 떨어진 이 바위 행성 KB141b는 별을 도는 속도가 어마어마해서 1년이 채 7시간도 안 됩니다. 우리가 출근해서 퇴근할 시간이면 이 행성은 벌써 한 해를 다 보내버리는 셈이죠. 이렇게 가까우니 별을 향한 낮은 쪽은 영원히 뜨거운 햇볕에 노출돼 있죠. 낮은 쪽 온도가 3000도를 넘는데 이건 행성 표면에 어떤 바위든 금속이든 죄다 녹여버릴 만큼 뜨겁습니다.
그래서 낮은 쪽 표면 전체가 수백 킬로미터 깊이의 거대한 마그마 바다로 덮여 있죠. 그런데 이 행성을 정말 기묘하게 만드는 건 대기입니다. 삼천도에서는 바위가 그냥 녹는 게 아니라 아예 증발하거든요. 나트륨이나 규소 같은 광물이 표면에서 증발해 뜨거운 바위 가스로 이루어진 얇은 대기를 이룹니다. 이 바위 증기가 초음 속 바람에 실려 삼천도의 낮과 영하 200도의 밤 사이 극심한 온도 차 때문에 몰아치는 바람을 타고 차가운 밤인 쪽으로 넘어갑니다. 그곳에서 바위 증기가 식어 응결하고는 비가 되어 쏟아지죠. 나트륨과 규산염 조약돌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야말로 돌비인 셈입니다. 그렇게 떨어진 돌은 밤인 쪽 표면을 흐르다가 일부는 얼어붙어 쌓이고 일부는 다시 낮은 쪽 마그마 바다로 흘러들어 순환을 반복합니다. 자기가 만든 산을 스스로에게 끝없이 뿌려대는 세계인 거죠. 지구에서 가장 격렬한 지질 현상마저 얌전해 보이게 만드는 그런 온도와 속도로 돌아가는 순환입니다. 밤인 쪽에 서 있다면 하늘에서 돌이 응결해 떨어지고 그것이 다시 벌겋게 빛나는 마그마 바다로 흘러가는 광경을 보게 되겠죠. 우리 태양계의 행성들은 모두 수십억 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태어날 때의 그 뜨거운 열도 서로 부딪히고 짓눌리던 격렬함도 이미 오래전에 다 식어버렸죠. 우리가 지금 보는 건 완성돼 차갑게 굳은 행성들입니다. 그런데 다음 행성은 아직 그 단계에 이르지 못했어요. 지구에서 57광년 떨어진 이 가스 행성 GJ504b는 나이가 겨우 1억 6천만 살입니다. 공룡이 멸종할 무렵보다도 어린 행성치고는 갓난아기인 셈이죠. 그리고 이 녀석은 여전히 자기가 태어날 때의 열로 벌겋게 달아올라 있습니다. 가스 행성이 만들어질 때는 재료가 안쪽으로 무너져 내리면서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쌓입니다. 그 에너지가 열로 바뀌죠. 그래서 갓 태어난 목성급 행성은 별의 열도, 핵융합도 아닌 순전히 재탄생의 에너지만으로 뜨겁게 달궈져 있습니다. 이 열은 수십억 년에 걸쳐 서서히 우주로 빠져나가는데 GJ504b는 아직 그럴 시간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표면 온도가 230도쯤 되고 무엇보다 독특한 색을 띱니다. 이 행성은 진한 자홍색, 그러니까 선명한 분홍빛 보라색으로 빛나거든요. 반사된 별빛이 아니라 제 몸의 열로 내는 빛입니다. 우리는 이 행성을 실제 사진으로도 담았는데 별 곁에 작고 선명한 분홍빛 점으로 찍혀 있죠. 다만 이 행성은 목성의 4배 질량이라 구름 꼭대기의 중력이 지구의 10배쯤 됩니다. 그 무게에 눌리면 심장이 뇌로 피를 밀어 올릴 수조차 없어서 인간의 몸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죠. 그래도 이 행성은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중인 지금도 식으며 어두워지는 갓 태어난 세계인 겁니다. 지구에서 41광년 떨어진 곳에는 한때 인류가 발견한 가장 값비싼 물체였던 행성이 있습니다. 2012년 천문학자들이 55억 젠크리이라는 이 행성을 분석했을 때 데이터가 도무지 믿기 힘든 결과를 가리켰거든요. 행성의 질량과 크기를 따져보니 우리 태양계 어디에도 없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었던 겁니다. 엄청난 내부 압력에 짓눌린 탄소가 가장 단단한 형태로 뭉친 세계였죠. 결론은 거의 믿기 힘들었지만 숫자는 계속 한 곳을 가리켰습니다. 이 행성의 속이 주로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였죠. 다이아몬드가 조금 섞인 정도가 아니라 행성 내부 자체가 압축된 결정질 탄소 덩어리라는 얘기였습니다. 얇은 흑연 껍질 아래에 지구 2배 크기의 다이아몬드 3개가 있다는 거죠. 그것도 맑은 밤이면 맨눈으로도 보이는 별 곁에서 말입니다. 물론 이후 연구에서 이 다이아몬드 해석이 좀 단순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진실은 아마 그 중간 어딘가겠죠. 하지만 모든 모형이 한 목소리로 동의하는 게 있어요. 바로 표면의 모습입니다. 이 행성은 션발 시간 만에 별을 도는데 한쪽 면이 영원히 별에 구워지는 탓에 낮은 쪽 온도가 이직 400도에 이르러 표면 전체가 들끓는 마그마 바다로 덮여 있죠. 발밑에는 다이아몬드가, 머리 위에는 증발한 바위 구름이 별빛을 받아 어른거리는 값을 매길 수 없는 불을 품은 채 영영 닿을 수 없는 세계인 셈입니다. 오랫동안 인류에게 크다는 말의 기준은 목성이었습니다.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이자 나머지 행성을 다 합쳐놓고도 자리가 남을 만큼 거대한 가스 덩어리였죠.
그래서 외계 행성의 크기도 늘 목성 몇 배라는 식으로 목성에 빗대 재곤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행성은 그 목성이라는 기준마저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지구에서 460광년 떨어진 이 아르와크스에스 42BBB는 우리가 직접 사진으로 찍은 몇 안 되는 외계 행성 중 하나인데 그 사진에서 밝혀진 크기가 상상을 아득히 넘어서거든요. 이 행성의 반지름은 목성의 약 2.5배, 질량은 목성의 6배에서 9배 사이로 추정됩니다. 얼마나 크냐면 우리가 흔히 행성이라 부르는 범위를 한참 벗어나 있어서 과연 이걸 행성이라 불러도 되는지 학자들 사이에 진짜 논쟁이 벌어질 정도예요. 아주 거대한 가스 행성과 별이 되다 만 갈색 외성을 가르는 경계가 목성 질량의 10세배쯤인데 아르웍스케스 42BB는 그 아래에 있으면서도 두세 개 사이의 애매한 영역에 걸쳐 있죠. 게다가 이 행성은 자기 별에서 지구와 태양 거리의 약 157배나 떨어진 곳을 도는데 이 정도 크기의 행성이 그런 먼 곳에서 만들어졌다는 것 자체가 기존 이론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이 행성의 대기 속에 목성을 갖다 놓으면 목성이 그저 작은 위성처럼 보일 정도죠. 우리가 한때 거대하다 불렀던 목성이 이 앞에서는 각주 하나에 불과한 겁니다. 지금까지 만나본 곳들은 하나같이 극단의 초상이었습니다. 너무 뜨겁고, 너무 어둡고, 너무 사납고, 너무 기괴해서 피난처는커녕 발 디딜 곳조차 없는 세계들이었죠. 그런데 이 모든 걸 보고 나면 잠깐 숨을 고를 만한 행성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껏 찾아낸 것 중 가장 지구와 닮은 세계거든요. 케플러 442b는 우리 태양보다 조금 더 작고 서늘한 별을 도는데 이 별은 우리 태양보다 오히려 더 조용하고 안정적이죠. 그리고 이 행성은 별에서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은 물이 액체로 존재할 수 있는 딱 알맞은 거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앞서 본 지옥 같은 행성들과는 완전히 다른 온화한 세계인 거죠. 이 행성은 지구보다 약 1.4배 큰 바위 행성으로 지구가 받는 햇빛의 약 70%를 받습니다. 생명이 견딜 만한 온도 범위에 들 만큼 충분히 가까운 거죠. 행성이 지구와 얼마나 닮았는지를 점수로 매기는 지표에서 케플러 442b는 1점 만점에 0.84점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모든 외계 행성 중 최고점이죠. 우리가 가진 모든 간접 측정으로 볼 때 이 행성은 인류가 존재를 확인한 것 중 가장 지구를 닮은 세계인 겁니다. 적이라면 정말 우리 같은 생명이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품게 만드는 곳이죠. 그런데 이 행성은 지구에서 1206광년이나 떨어져 있어요. 인류가 만든 가장 빠른 탐사선으로 달려가도 그곳까지는 약 190만 년이 걸립니다. 분명 존재하는 걸 아는데 결코 갈 수는 없는 겁니다. 지금 당신이 앉아 있는 곳에서 1206광년 떨어진 그곳에는 어쩌면 하늘과 구름과 바다가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모든 조건이 갖춰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마 영영 알 수 없겠죠. 그 거리 자체가 또 하나의 공포인 셈입니다. 자, 가장 눈부신 세계를 마지막으로 남겨뒀습니다. 우리 태양계에서 토성의 고리는 우주의 위대한 경이 중 하나로 꼽히죠. 끝에서 끝까지 약 28만 킬로미터에 이르는 이 고리는 작은 망원경으로도 보일 만큼 웅장합니다. 그런데 이 토성의 고리를 200배로 키운다고 상상해 보세요. 지구에서 434광년 떨어진 자이에 407b라는 행성이 바로 그렇습니다. 2012년 천문학자들이 관측 자료를 분석하다 전에 없던 현상을 포착했죠. 이 행성이 자기 별 앞을 지날 때 별빛의 95%를 가려버린 겁니다. 비교하자면 목성이 별 앞을 지날 때 겨우 1% 정도를 가리는데 말이죠. 아무리 거대한 가스 행성이라도 별을 눈에 띄게 어둡게 만들진 못하는데 이 행성은 별을 거의 다 가려버린 거예요. 빛이 어떻게 사라졌다 돌아오는지 그 패턴을 거꾸로 분석한 결과 천문학자들은 그 원인이 거대한 고리 시스템이라는 걸 알아냈습니다. 그런데 이건 그동안 본 어떤 고리와도 달랐어요. 지름이 무려 1억 2천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고리였거든요. 금성이 태양에서 약 1억 800만 킬로미터 떨어져 도는데 이 행성의 고리를 우리 태양계에 가져다 놓으면 금성이 태양을 도는 궤도마저 통째로 삼키고도 남을 만큼 뻗어나가는 셈입니다.
그 유명한 고리를 두른 토성조차 이 시스템 한가운데 놓이면 그저 작은 점에 불과하죠. 게다가 이 고리는 최소 37개의 뚜렷한 띠로 나뉘어 있고 그 틈 하나에서는 새로운 위성이 만들어지는 조짐까지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대한 고리는 그저 크기만 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지금도 새로운 세계를 빚어내고 있는 겁니다. 만약 자이 407b가 우리 태양계의 토성 자리에 있었다면 지구에서 맑은 밤에 올려다볼 때 그 고리가 보름달보다 10배는 넓게 하늘을 가로질렀을 겁니다. 사실 이 행성이 정말 별을 도는 행성인지 아니면 그저 우리 앞을 스쳐 지나간 떠돌이 천체인지는 아직 논쟁 중이죠. 하지만 어느 쪽이든 2012년 그 자료에 담긴 고리만큼은 분명히 실제했습니다. 무언가가 우리와 그 별 사이를 지나갔고 그건 지금껏 인류가 발견한 그 무엇보다 거대한 물질의 원반을 두르고 있었으니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저 어둠 속 어딘가에서 그 불가능해 보이는 고리는 조용히 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란 이래야 한다고 믿어온 모든 상식을 비웃으면서 말이죠. 어쩌면 우주에서 가장 기이한 건 이 행성들이 아니라 이 모든 극단을 피해 조용히 생명을 품은 우리 지구인지도 모릅니다.